푸른 하늘. 장애 관련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이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 행사에 우리나라 휠체어 합창단이 무대 오를 전망인데 어떤 팀입니까? 네, 다음 달 9일 시작되는 2018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휠체어 합창단이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라고 하는 예. 단체인데요. 단원 규모는 1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체어 합창단을 이끄는 정상일 지휘자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네, 대학 교수로 일을 하다가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분인데요. 10층 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했는데 장애인이 된 뒤에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은 카네기홀 공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활동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네, 카네기홀 메인 무대에서 공연을 한 것이 지난해 10월 1일이었고요. 미국 카네기홀에서 개최된 세계 합창대회에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초청을 받았었는데 합창대에 참가한 합창단은 한국 또 미국의 비장애인의 합창단들이었고요. 장애인 합창단은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유일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이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교류 초청 연주회, 한국 이태리 문화교류 노마 합창단 초청 연주회, 한국 러시아 문화교류 모스크바 금관 앙상블과 함께하는 연주회 등 해외 경연에 자주 초청되면서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면장애를 가진 가수 신보준 씨가 KBS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안면장애 가수 신보준 씨가 3년 열애를 하고 결혼을 한 뒤에 이제 결혼 생활 5년 차가 됐는데 네. 아내와 함께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열창해가지고 시청자들을 아주 깜짝 놀라게 해줬습니다. 처가의 반대가 심해서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장인 장모가 지금은 시간이 야기됐는지 작년 어버이날 때부터 마음을 열고 반찬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둘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신보준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장애인 국제예술단 단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뮤지컬 배우이기도 합니다. 청운대 실용음악과에서 정식으로 음악 공부를 한 장애인 예술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은 언제 된 건가요? 네, 지난 3일이었고요. 방송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면서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자랑스러운 내 남편 팀으로 이렇게 그 콘텐츠가 올라와 있어서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행복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도 네티즌들도 아주 행복한 그런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네. 2월 3일 등록됐는데 420회 정도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노래는 신보준 씨 자신의 아버지 또 딸을 자신에게 보내준 장인 어른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신보준 씨의 노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네, 네이버에서 노래가 좋아를 치고 들어가면 3일 업로드된 영상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신보준을 치고 들어가면 동영상 코너에서 접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예쁜 노래이니까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소개해 주셨던 의쇼화가 석창호 화백은 TV 광고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네요. 네, 의쇼화가 석창호 화백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양손이 없는 한계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아주 광고로서도 효과가 만점인 것인데요. 실제로 석창호 화백의 집에 가보면 그림을 그릴 때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그 특징들을 캐치해내고 한순간에
일필휘지로 붓을 들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게 석창호의 화백의 기법인데 네. 이때 필요한 것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멈추라 하면 멈춰서는 이것이 그의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네.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고가 TV에 방영되면서 작품성 또 인공지능의 효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서 시청자들도 아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그가 주인공이 된 광고가 올라오니까 이 한 편의 광고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광고에 등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누리꾼들의 답글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 동생과의 이야기를 다큐 영화로 만드는 장혜영 씨, 우리 프로에 출연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그 영화 작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영화 작업은 펀딩이 되면 좀 속도를 냈다가 펀딩이 시들하면 주춤했다가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장혜영 씨가 이 작품에 어쨌든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작품이 완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혜영 씨 자매의 이야기가 KBS뿐만 아니라 한국장애인재단이 발행하는 세상을 여는 틈이라고 하는 매체에도 최근 소개가 됐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장애계에서도 이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장혜영 씨처럼 탈시설을 위해 오래전에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99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가 시설을 매입하고 모든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세상에 처음 있는 일들이 스웨덴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 운동을 창안한 칼 그루네발트 박사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또 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이야기를 또 꾸준히 소개하면서 이 이슈를 앞에서 끌고 왔습니다. 저도 2000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0대 자폐인을 만나봤는데 예. 과거 공장 건물을 활용해서 만든 그 호숫가의 문화복지 시설에서 그림을 그리고 또 자신이 그린 그림을 티셔츠에 새겨서 자랑스럽게 입고 그것을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는 비장애인 예술가들이 오히려 장애인 예술가를 돕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문화복지시설에 출퇴근을 하고 자신의 욕구에 맞게 혼자 사는 집에서 자폐인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집에서 걸어서 문화복지시설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또 작품을 모아서 노르웨이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에서 순회 전시회도 하고 있었습니다. 탈시설의 결과가 이런 풍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시설에서 살다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고자 독립을 선언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이야기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정말 나와서 우리 사회에도 큰 반향을 좀 일으켜주기를 바랍니다. 네. 장애인 가족들이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펀딩에도 참여를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답글을 달아서 계속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장애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원 사업 설명회가 곧 열린다면서요? 네, 한국장애인복지재단의 사업 설명회인데요. 2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종로구 동숭동 유니플렉스 1관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예술가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니까 적극적으로 노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전화는 02-3668-0200이고요. 창작 역량 강화 사업
이 분야는 창작 준비금을 지원을 하고 또 원로 예술인들에게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 사업이 전개됩니다. 직업 역량 강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의 경우는 예술인들에게 산재보험료도 지원을 해주고 예술인 자녀에게 돌봄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전개가 됩니다. 불공정 관행 지원 사업은 예술인들의 심리 상담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은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해서 이번 사업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대학로 이음센터 3층 커뮤니티 2룸에서 장애인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장애인예술협회가 장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2018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설명회를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부터 장애 예술가에게 가점을 주는 내용이 그 자세하게 설명이 되니까 네. 직접 참여해 보시면 선정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주체들에게 기회를 주는 부천의 무지개의 다리 사업 올해도 시행 예정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에 어떤 장애 예술인들이 참가했습니까? 부천문화재단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진행한 문화 다양성 캠페인 한 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시각장애를 가진 방송인 이동우 씨가 참여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이 프로젝트 홍보를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각장애 방송인 이동우 씨의 사진을 이렇게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시민들에게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쉽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 한 가지 약속 이것이 전국 최초로 부천에서 펼쳐지면서 문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거를 확대 시행하게 됐는데요. 각 시도의 문화예술가 또 지역문화재단의 장애 예술가들이 노크해 보시면 또 좋은 그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시도 그 문화예술가 직원들이 사실 장애인 예술가들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직접 주무관들을 좀 만나고 우리에게 좀 예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한 가지 약속 프로젝트를 우리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문의하시면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장애 예술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올해 이 사업 진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무지개 다리 사업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주체들의 문화적 표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문화 간 소통, 교류 촉진을 위해서 문화 다양성을 확산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가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업은 전국에서 41개 기관이 지원을 했는데 27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부천문화재단 경우만 보면 1억 3천만 원 정도 상당히 큰 그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가들의 노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예술가들도 지역 문화재단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홍보하는 일에 그 같이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천문화재단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각각 주최 주관한 올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의 다리 사업의 지역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7년 연속 선정되는 굉장히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부천, 광주, 부산, 전남 이 네 군데가 7년 연속 선정이 됐으니까 부천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에 계신 그 장애인 예술가들은 반드시 그쪽 해당 지역의 문화재단에 한번 노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문화나들이 지금까지 국민일보 정창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창교 기자와 함께.